자, 지금 위에 컬러 오버레이, 그 다음에 또 컬러 오버레이로 색깔을 바꾸셨는데, 다음에 세 번째 거는 FX 들어가지 않고 요 이펙트 주신 것을 복사를 해 볼게요. 그럼 색상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Alt를 주시면, 자, 여기 이펙트를 이쪽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하셨구나. 도형을 Alt를 눌러서 드래그 하면 도형이 하나 더 나오듯이 그거를 레이어에서 또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에 Alt 누르신 다음에 이펙트에 마우스 두시고 이펙트를 잡아서 끌어요. 그 다음에 이펙트를 주고 싶은 레이어에다가 마우스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놓으시고 그 다음에 Alt 떼시고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카피를 한 건데 드래그 카피한 거죠. 드래그. 여기에서도 드래그 복사 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까요? 이펙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보실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피라고 있어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 눌러보실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안 준 거, 자, 그 레이어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뭐 할까요? 그렇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도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색깔을 빼는 게 낫나? 넣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레이어에서 아무거나 컬러 오버레이 눈을 꺼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컬러 오버레이 눈을 끄시면서 안 넣는 게 낫나? 넣을까?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색깔을 바꿀 때는 이 컬러 오버레이를 좀 사용을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X에서 컬러 오버레이로 색깔을 바꾸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동 툴을 배우고 있었단 말이죠. 이동 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개체를 이동 또는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옵션 바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옵션? 그렇죠. 마음속으로 막 말씀하고 계시죠? 위에 메뉴바 아래쪽에 여기 두 번째 요 바가 옵션 바예요. 이거 바 없으면 어디서 꺼낸다 그랬죠? 그렇죠. 윈도우에서 아래쪽에 옵션 여기서 꺼내시면 돼요. 다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 맞죠? 네, 맞죠? 자, 그럼 이제 옵션에서 첫 번째 보실 건데 오토 셀렉트라고 있어요. 오토 셀렉트. 자, 이게 뭐냐?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동으로 선택을 해준다 라는 건데 뭘 선택하냐 봤을 때 오른쪽에 여기 버튼이에요. 눌러보시겠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또 보니까 그룹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레이어 지금 레이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요 네 가지의 레이어인 거예요. 자, 그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먼저 해볼게요. 체크가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빠져요. 안 되어 있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 셀렉트 레이어 안 되어 있어요. 체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캠퍼스 안에 있는 개체를 선택을 하면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 두 번째 박스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 앞에 눈을 껐다 켜요. 그럼 해당 개체가 안 보였다 보였다 한다 이거죠. 이 눈 버튼을 가시성 단추라고 해요. 가시성 단추라는 말이 있어요. 요 버튼을 가시성 단추라고 해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이제 대화가 되니까요.
자, 해서 아 얘구나 했을 때 제가 얘인가? 하고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도 얘가 움직일 거예요. 클릭하고 제가 드래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해당된 개체를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당연히 걔가 움직이는데 다른 개체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레이어에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가 움직여질 거예요. 맞죠? 네. 자, 이번에는 자동으로 레이어를 선택하겠다를 체크를 해봅시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체를 이번에는 캔버스에서 선택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레이어는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캔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어는 자동으로 걔를 선택해 줍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얘를 체크를 하냐 마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체크를 하시면 또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개체를 하나뿐만이 아니라 2개 이상 잡을 때 편하신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비어있는 곳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넉넉하게 소프트 영역에서 하셔도 돼요. 이 두 가지를 잡아 볼게요. 클릭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사각 박스가 생기는데 이 사각 박스가 걸쳐지는 모든 개체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그 2가지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되세요? 이거는 오토 셀렉트 레이어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4개 다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오토 셀렉트 레이어는 설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셀렉트 그룹 설명해 드릴게요. 그룹은 이 레이어를 그룹화 시킬 때란 얘기예요. 그룹화 시켰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파일로 보시면 돼요. 그룹을 폴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 안에 파일들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자 지금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 2가지를 복수 선택을 할 거거든요. 레이어 여기 패널에서 복수 선택을 할 때는 Shift 눌러보세요. 그리고 아래 거 선택해 보실까요? 복수 선택 되셨어요? 네.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위에 것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 거 선택해 볼게요. 되시죠? 근데 사실 Shift는요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폴더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맨 마지막 게 4번째 거 선택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되시죠? 네.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도중에 하나하나 빼실 수 있어요. 해보실게요.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걔만 빠져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듬성듬성 복수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다 선택하실 때는 쉬프트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만 선택을 하실게요. 그러면 이거는 쉬프트도 되고 컨트롤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룹화 한다는 거는 뭐냐면 얘를 이제 하나의 폴더 안에 넣을 거거든요. 컨트롤 누르시고 그룹의 앞에 스펠링 G 에서 컨트롤 G 하시면 돼요. 컨트롤 G 하면 그룹 1이라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앞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은 살짝 들여쓰기 되면서 보이죠? 네, 들여쓰기 되면서 보여지는 것들만 이제 그룹 1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거. 자,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보실까요? 단축키 뭐 누르라고요? 그렇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 2인 곳에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오토 셀렉트 그룹을 하기 위해서 그룹화 시킨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체를 자, 여기 캠퍼스에서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르는 그 개체의 위치가 어느 그룹에 해당됐는지를 보여준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레이어는요, 지금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진짜 실질적인 실무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몇백 개 생겨요. 그럼 이거를 그냥 다 펼쳐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죠. 아, 초보인가 보다. 신입인가? 아, 작업을 못하네? 뭐 이런 나쁜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룹 정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룹의 이름도 정확히 써주면서 그룹 폴더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게 그룹 안에 그룹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한다 하면은 상단에 해당되는 개체들 싹 다 모아서 헤더, 중간에 있는 레이어 싹 다 모아서 컨테이너, 그 아래는 푸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텍스트는 텍스트끼리, 뭐 이미지는 이미지끼리 또 그룹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싹 다 해놓으셔야 와, 경력자인가? 엄청 깔끔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 책상 정리 잘하는 직원이 더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하지는 못해도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그룹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름 바꾸는 걸 어떻게 하냐? 요 그룹 1, 2 이름 써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블럭 설정이 나오면 바로 그냥 이름, 넣고 싶은 이름을 써서 엔터 치시면 돼요.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도 지금 레이어, 자, 좀만 더 키워볼게요. 제게 너무 커가지고. 여기 레이어 1, 아니, 레이어 0, 카피 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시면 돼요. 뭐 왼쪽 하단, 뭐 이렇게 하든지, 오른쪽 상단, 이렇게 하든지. 이 이름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아 라는 말만 써주시면 돼요. 이름 바꾸기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아, 네네네. 알려드릴게요. 전 착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름 바꾸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그룹 안에 그룹이 들어갔는데 빼고 싶다. 또는 그룹을 그냥 전체 다 해제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그룹 안에 그룹이 들어갔다. 한번 지금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실 건데 아무 레이어나 잡으시고 다시 컨트롤 G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걔가 또 그룹이 되죠. 네. 그룹 안에 그룹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그룹을 다른 그룹 안으로 집어넣기. 뭐 이런 거. 자, 볼게요. 지금 제가 얘를 3번이라고 쓸게요. 지금 저는 1번 안에 3번이 있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1번 라인에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을 2번 안에다 넣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한번 봐보세요. 3번을 잡아서 2번 아래로 끌고 갑니다.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쭉 잡아당기면 이건 딱 주먹진 게 보여요. 그리고 파란 색깔 박스가 보이는데요. 뭐 2번 아래쪽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아래에 파란 색깔 두 줄이 생기면 그때 넣어요. 네. 그럼 지금 2번 안에 3번이 들어갔어요. 레이어 바꿔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2번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레이어를 3번 안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그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잡아 끌어요. 파란 색깔 표시만 보시면 돼요.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거기에 내가 얘를 넣겠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나 그룹 안 할래. 그룹을 해지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해지하고 싶은 그룹을 선택해 보세요. 그룹 선택하시고 아까 전에 얘를 그룹화 한다고 했을 때 단축키 뭐 눌렀어요? 그쵸? 거기에 Shift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Shift 누르시면서 G를 눌러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또 파도 소리가 나고 있어요. 우리 학생분들이 지금 필기를 하는 소리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해서 지금 그룹을 만드는 것과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되셨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려 볼게요. 업그레이드. 레이어 위치를 단축키로 하는 거예요. 단축키로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맨 위로 올리고 맨 아래로 내리고, 뭐 이런 거. 자, 지금 제가 왼쪽 하단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위치를 바꿔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하나 선택해 보세요. 저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을 바꿀 거예요.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P 옆에 보면 가로 보이세요? 네. 네. 열기가 있고 닫기가 있죠? 네. 그래서 가로 열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가로 열기 하면은 내려와요. 맞아요? 가로 열기 하면 레이어가 하나하나 내려오는 거고요. 다시 가로 닫기, 그러니까 컨트롤 가로 닫기예요. 하시면 올라가죠. 올라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맨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위로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한꺼번이 아니라 한 번에 맨 아래로 내리기. 그러면 거기에 또 Shift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Shift 하시면서 가로 열기.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 Shift 하면서 가로 닫기. 맨 위로 올리기.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리냐, 하나하나 올리냐, 맨 아래로 내리냐, 맨 위로 올리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레이어가 되게 많은데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그 순서를 바꿔줄 때 마우스로 잡아 끄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어떤 게 더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단축키가 훨씬 빠르죠. 되셨나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제일 위로 올리면은 네. 그룹 설정한 게 해지가 되는 거죠? 그룹 안에서 바깥으로 얘가 빠진 거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 이 네모는, 그러니까 캠퍼스 안의 네모들은 다 펼쳐놨기 때문에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얘네들을 겹쳐 놓을 건데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색상이 있으면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지 몰라요. 색깔을 지금 서로 다른 색깔로 다 바꿔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토 셀렉트 레이어, 그룹이 아니라 레이어라고 해놓고 캠퍼스에서 네모 선택한 다음에 컬러 오버레이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는 거죠. 레이어 안에 나와 있는 컬러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컬러 오버레이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색상인 거를 유념을 두시고, 하셨나요? 완전히 다 다른 색깔이 좋아요. 뭐 예쁘게 한다고 뭐 이렇게 색깔 맞추시지 마시고 그냥 딱 눈에 띄는 색깔
자, 그 다음에 이 네모를 서로 겹쳐 볼게요. 오토 셀렉트 레이어 체크하시는 게 더 쉬우실 거예요.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이렇게 얹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건 뭐냐면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레이어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캠퍼스 안에 있는 네모들을 다 겹쳐 놨습니다. 겹쳐 놓으셨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맨 위에 있는 도형 선택해 보시면 얘는 레이어 패널에서 맨 위에 있는 도형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를 하나하나 내려볼게요. 그럼 컨트롤 누르고 뭐 하면 돼요? 가로 열기 닫기 열기. 내려가요? 하나하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맨 위에 있는 네모를 선택해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레이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에 뭘 먼저 만들었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레이어 순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에서 어떤 거를 위에 놓고 어떤 거를 아래에 놓을 건지 그런 거 하실 때 보신다는 거죠. 지금 제가 디자인 뭐 하나 볼까요? 그냥 디자인 쳐볼게요. 이미지에서 자,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그냥 이 아이콘 갖고 얘기해보죠. 맨 위에 나와 있는 도형이 뭐예요? 요거 요 빨간 색깔 말풍선이죠? 예, 예. 아, 제가 이거 말씀드린지 몰랐죠? 네. 맨 위에 나와 있는 레이어가 그럼 빨간 말풍선이고 맨 아래 나와 있는 레이어는 뭐예요? 노란 색깔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아, 얘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맨 위로 올리고 싶다. 단축키 뭐예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가로 닫기 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위치 보시는 거예요. 위치. 레이어라는 건 위치. 자, 이것도 보시면은 청소년부 장려상 수상 바닥에 빨간 박스가 있는 거죠. 빨간 박스 위에 글씨가 있는 거고 글씨가 최상의 레이어인 거죠. 그거예요. 레이어 개념이.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해를 빨리 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그러면 아셨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Show Transform Controls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T를 하셨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제가 이거를 좀 분리를 해놔볼게요. 겹쳐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지게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저랑 똑같이 하시려면.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 T를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면은 자,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OK 엔터 그 다음에 다른 거 선택하고 컨트롤 T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 체크만 해두면요 선택되어져 있는 레이어에 무조건 컨트롤 T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객체 선택하면 컨트롤 T가 바로 다른 객체에 바로 와요. 또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아까 전처럼 움직이고 싶다, 확대 축소를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근데 움직였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지금 옵션바 보시면 얘는 이동툴 옵션바인 거 아시겠죠? 네, 이동툴 옵션바예요. 근데 얘를 움직여주면 컨트롤 T 얘 옵션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거 보셨어요? 네. 바뀌어요?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제가 WH가 크기를 말하는 거다 하고 얘를 드래그를 할 때 1대1로 할 건지 비율 빼고 할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컨트롤 T, 트랜스폼 컨트롤스의 옵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OK, 엔터를 치게 되면 옵션이 빠지죠.
그럼 다시 다른 개체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시면 컨트롤 T 얘 옵션으로 바뀌고, 이렇게 옵션이 컨트롤 T 옵션으로 바뀌면 다른 개체 선택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얘를 끝내기 전까지는 다른 개체 선택 안 돼요. 그럼 다른 개체 선택 안 된다 할 때는 어디엔가 컨트롤 T가 먹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컨트롤 T가 됐어. 그러면 이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ESC 눌러 주셔야 돼. 그럼 취소되면서 지금 옵션 풀렸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얘를 사용을 계속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불편해요. 저는 제 스타일은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친구는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작업하시면 돼요. 어떤 게 정답인 거는 없어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위에 자, 이거는 뭐 같아요? 딱 봤을 때? 정렬. 그렇죠. 정렬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렬을 어떻게 해주냐는 끝에 점점점 있어요? 네. 이거 눌러보세요. 누르셨어요? 네. 뭐가 더 나왔죠? 네. 얼라인은 정렬이고요. 디스트리뷰트는 분배예요. 분배. 그리고 얼라인 2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셔야 돼요. 눌러보시겠어요? 컴보 박스 눌러보시면 선택하고 있는 개체들끼리만 할 거냐, 아니면 캠퍼스라는 거는 이 전체가 캠퍼스예요. 이 여러분들이 500에 500으로 꺼낸 이 캠퍼스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얼라인 2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셀렉션으로 먼저 해볼게요. 셀렉션 하시고, 네, 위에 얼라인이나 뭐 디스플레이 모두 다 지금 비활성화예요. 왜? 왜겠어요?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가 하나일 때는 비활성화예요. 네, 정렬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만 더 선택해 보세요. 복수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복수 선택할 때 뭐 누르려고 그랬죠? 컨트롤 또는 쉬프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정렬, 얼라인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 선이 나와져 있는 곳으로 정렬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거를 보시면 왼쪽 정렬인데,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기준이 돼서 거기에 다른 개체가 달라붙겠다라는 얘기예요. 가운데로 하시면 이 두 개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정렬을 시키겠다. 자, 이거 위에는 이 둘 중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개체에 맞춰서 위로 정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위는 저 같은 경우는 안 움직여요. 눌러봤자 안 움직여요. 왼쪽은 움직여주겠죠. 이렇게 왼쪽. 원래는 자, 되돌리는 거는 컨트롤 Z예요. Z. 원래 원토바로 Z 아시죠? Z.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 Z 하시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오고요. 다시 너무 땡겼어.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는 컨트롤 Z고, 다시 앞으로 당기는 거는 컨트롤 쉬프트 Z예요. 뒤로는 컨트롤 Z고, 컨트롤 쉬프트 Z 하시면 다시 앞으로 와요. 자, 보시면은 저는 노란색이 왼쪽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도형을 왼쪽 정렬시키게 되면은 초록색이 왼쪽에 달라붙죠. 근데 없어진 것 같죠? 이거 왜 그러죠? 그렇죠. 레이어 위치 때문에 그러죠. 맞아요. 레이어 위치 때문에 겹쳐 있는 거죠, 지금. 정렬 아시겠어요? 다시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셀렉션으로 하긴 할 건데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툴이지만 여기 네모 박스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리탱글러 마키 툴 선택해 보세요.
하셨죠? 네. 그 다음에 박스를 이 노란색 박스 앞쪽으로 이렇게 더 만들어 볼게요. 뭐 길게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정렬은 이동 툴의 옵션으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툴 다시 눌러주시고 위에 옵션 봤을 때 왼쪽 눌러보실게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면요. 이것도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선택 영역까지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선택 영역 하나,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이 돼서 맨 왼쪽에 나와져 있는 요 선택 영역에 의해서 왼쪽 정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죠? 대답이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풀렀어요.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를 갖고 해볼게요. 이 아래쪽에 객체를 그러면 자,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한번 먼저 해볼 건데 이번에 오른쪽 정렬로 그냥 해볼게요. 이 두 개 객차만 갖고 오른쪽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누르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선택 영역을 더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가게끔 할 거예요. 선택 영역을 리탱귤러 마키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 다음에 오른쪽 정렬 눌러 볼게요. 이 선택 영역까지 얘가 잡은 거예요. 선택 영역까지 정렬을 잡은 거죠. 선택 영역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지금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작품 하시면서 그때 더 작업을 그러니까 이걸 더 익히시면 돼요. 작업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툴을 그냥 배우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품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때 이게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 배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딱 필요한 그런 툴만 배워서 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는 툴. 그리고 나중에 좀 잘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해가 되시는 것만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만 작품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선택 영역 빼고 두 객체, 뭐 세 개 객체, 네 개 객체 정렬하는 방법은 아셔야 돼요. 선택 영역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요 색깔 있는 객체에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자, 정렬 넘어가도 돼요? 대답이 점점 없어지네요. 우선 넘어가 볼게요. 대답은 없으시지만 우선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분배는 아랫줄에 디스트리부트라는 거거든요. 여기 분배는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끝에 기준이 있고 그 가운데에 나와 있는 객체들을 정확하게 공간을 나눈다는 얘기죠. 자, 분배해 볼게요. 이 분배 왜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볼까요? 여기에 버튼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네모. 자, 지금 요 네모들이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딱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실 때 분배를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또 여기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가 없는 메뉴들도 여기 사이에 나와 있는 요 공간을 분배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박스들을 제가 메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T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 이렇게 대충 놔요. 지금 보여지는 여기 사이가 공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자, 얘네들을 전체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분배를 줄 건데요. 지금 분배를 뭘 눌러야 되냐? 1, 2, 3, 4, 5, 6 했을 때 4, 5, 6번 중에서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이 한번 눌러볼게요. 가운데 공간이 정확하게 지금 맞춰졌고요. 이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한 줄에 얘네들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 얼라인에 5번을 눌러주는 거죠. 정확히 맞췄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다시 저 컨트롤 Z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T를 눌러봅니다. 컨트롤 T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줄여요. 쭉 줄여요. 조그맣게. 그 다음에 엔터를 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옆에 널브러 틀어 놓으세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널브러 틀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오토 셀렉트 레이어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오토 셀렉트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레이어에서 쉬프트로 전체를 다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다 잡은 상태에서 자, 위에 이동 툴의 옵션에서 보시면 이제 정렬 점점점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분배가 또 아래 떴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또는 끝에 거 눌러도 돼요. 이게 이 선이 무슨 말이냐면 요 4번 같은 경우는 요 사각형의 왼쪽이 기준이 돼서 여기와 여기가 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분배를 하겠다. 요 가운데는 요 가운데 도형의 가운데가 기준이 돼서 분배를 시켜주겠다. 요 끝에는 요 끝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끝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누르셔도 여기 가운데 공간이 다 동일하게 벌려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일직선으로 맞추려면은 얘를 누르시는 거죠. 일직선으로. 그래서 메뉴를 만드십니다. 괜찮으세요?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